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춤꾼 여도은입니다. 왜 춤꾼이요? 어제 나 혼자 춤췄어요. 나갈 때 시청자분들이 그러셨죠. 춤이라도 그래 춰라. 네. 혹은 이제 소수의 분들이 제발 주지 마라. 난 못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웨이브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웨이브 좀 하거든요. 자, 시장도 웨이브를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장 초반에 또 삼전닉스 사실 어젯밤에 뭐 야선 보시고 다양한 뭐 반도체 종목들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약간 각자 도생 같이 반도체라고 꼭 메모리라고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좀 따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장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는 2% 상승이지만 SK하이닉스가 1%대 하락하면서 지수는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0.5% 상승이고요. 2차 전지주들이 장 초반에 와 하고서 함께 오르더니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면서 코스닥은 0.5%대 하락. 오늘 그래도 2차 전지가 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그 포스코 퓨처 M을 비롯한 종목들이 진짜 장 초반에 달렸거든요. 네. 지금 음봉 전환했네요. 지금 그래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광통신 쪽도 아침에 좀 괜찮았었는데요. 지금 좀 빠졌어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도 오르곤 있어요. 많이 올라요. 네. 보이는데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네요. 오늘은 또 우주 쪽 스피어 어저께 또 밤사이 스페이스X 급등하다 보니까 스피어가 또 오늘장 19%대 급등. 그러니까 몇몇 개별 종목들 뉴스가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신 또 신뢰를 하기엔 어려운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또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도은 씨, 지난주 금요일 기억나요? 어땠지?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그때. 쳤던 7월 31일 마지막 날. 맞아요.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사실 진짜. 그런 상승장이 나오는 거는 뭐 1년에 한 번? 그것도 많을 아니, 것 같기도 1년이 아니고 하고요. 그냥 내 생에 한 번.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늘도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 반등으로 끝나길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 오랜만에 노영래 대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그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뭐 하반기 시작하면서 뭐 여름 뭐 준비도 하고 네. 뭐 휴가도 다녀오고. 다녀오셨어요 네. 벌써? 그러니까 휴가를 다녀오니까 머리가 맑아지면서 네. 그래요?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좀 밀렸던 책이나 좀 생각 정리나 이런 거 하면서 좀 좋게 보냈습니다. 네.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뭐 투자와 관련한 네. 뭐 여러 가지 읽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마이클 루이스라는 그런 좀 금융 소설이나 이런 그런 좀 작가가 있어요. 네. 금융 소설. 예, 보통 이제 뭐 라이어스 포커나 뭐 그런 좀 뭐 빅쇼트의 원작이 된 뭐 네, 그런 네. 그런 것들을 좀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것 중에 그 패닉 당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블랙 먼데이 1987년 뭐 아니면은 뭐 닷컴 버블 뭐 이런 당시에 뭐 2008년 금융 위기, 뭐 아시아 뭐 금융위 1997년 등 있잖아요. 그때 있었던 그 언론이나 뭐 댓글이나 뭐 그런 커뮤니티 뭐 배런스라든지 아니면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그런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그 이벤트를 다뤘는지 좀 생생하게 뭐랄까 좀 이제 그 시기에 뭔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좀 감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놨던 좀 모은 책들을 읽었어요. 네, 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변동성이 심했던 시장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마음을 비우는 그런 휴가 이야기로 저희가 좀 시작을 해봤던 것 같은데 예. 요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이 끝날 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대화의 진전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통행료를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뭐 올린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제가 중동이나 뭐 이런 좀 정세 전문가는 아니고 금융 쪽에서 좀 뉴스나 이런 걸로 좀 해서 좀 의견을 드려보자면은 네, 요즘 시장 상황 좀 그렇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중간 선거라는 이게 굉장히 좀 강력한 이벤트이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7월 초 중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이제 뭐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타격을 했던 것을 아예 뭐 테헤란이나 뭐 그런 좀 그 원자력 발전소나 이쪽으로 공습을 좀 본격화를 좀 그냥 독하게 마음먹고 할 수도 있겠다는 보도가 있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나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게 선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잘 파고든 것 같습니다. 그 협상력, 뭐 몸값을 계속해서 이제 불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좀 중론인 것 같고요. 네. 뭐 다만 이제 중간 선거 끝나고 이후에는 모르죠. 네, 좀 장기화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이란이 좀 취약한 점을 토대로 좀 많이 좀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유가는 그렇게 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주변 정세 그리고 예. 매크로 변수 사실 하반기에는 업황 외에 챙겨봐야 될 내용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데 네. 네. 실제로 사실 우리 노대리님을 뵙지 못했던 그 시기 동안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항상 네. 만나는 분이시니까 그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뭐 그 사이에 좀 주식 비중을 확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시장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아니다 난 더 사겠다 어느 쪽이 더 많았어요? 일단 관망이 맞고요. 뭘 관망. 하질 예. 않았구나. 예, 관망, 좀 관망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게 좀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제 네. 고객분들 중에 그렇게 사지도 팔지도 않고 예, 뭐 더 사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수급으로 인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어떤 뭐 근본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없이. 근데 이게 뭐 주식이나 뭐 이런 주가를 설명할 때 가장 정석적인 설명은 단기는 수급이고 장기는 펀더멘털인데 네. 펀더멘털과 이제 주주 환원이 포함되는 거죠. 그 두 개가 같이 가야지 장기적으로 오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너무나도 그 말도 안 되게 이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좀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과 그리고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받는다면은 뭐 다시 반등할 수 있고 주주 환원은 사실은 뭐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목소리만 이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 투자자들이 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정황상 보았을 때, 좀 주주 환원율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개선될 여지가 크다. 왜냐하면은 그 사내 유보금을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쌓는다면은,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론은 그 프리 캐시플로우의 100% 가까이 그 주주 환원 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의 양산은 한 5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은 버는 기업이 있으면은 너도 나도 이제 그렇잖아요. 한 입만 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시민 단체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뭐 미국 정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은 이게 그 여기저기서 그 정황상 외국 유인들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가중된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 돌려준 만큼 안 돌려줬으면 돈 남네? 그럼 우리한테 줘. 이렇게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뉴스들은 우리가 지금 뭐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얼마 전에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삼전닉스에 대한 주주환원 뭐 성명에 대한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었다. 이런 정도의 뉴스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대감이 계속 생기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는 그 법인 센터에서 뭐 자금 담당자나 뭐 IR 팀장님이나 뭐 CFO님들하고 뭐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장에서 그 자금팀이라든지 뭐 회사를 경영하는 그 경영진 입장에서 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 번도 벌어본 돈이 없는 돈이 굉장히 크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신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한번 갖고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해보면은 뭐 좀 보답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은데 한번 이제 힘든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얘기가 나와도 다 부정적인 것으로 어느샌가 둔갑되는 그런 시장을 한 달 반 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지쳤고 신뢰를 갖기에도 너무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절대적인 게 없고 절대적인 거는 예금 이자 뭐 이런 거만 그러니까 이제 목표 수익률을 바로 네.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투자는 결국에 모든 행위가 다 베팅이고 어떤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는 거다 보니까 내가 사실 뭐 답답한 거는 뭐 이제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일선의 뭐 증권사 뭐 관계자분도 다 답답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우리가 그 투자자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소액 주주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영진의 입만을 뭐 하염없이 좀 천수답 그쵸.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좀 주주 환원을 좀 기대해볼 만한 베팅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준비한 자료 보면서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짚어주셨지만 그 닷컴 버블과 뭐 지금의 AI 투자 사이클이 조금 다른 점 네.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요. 이건 스터디가 많이 되었고 뭐 차트를 겹치기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 맞아요, 많이 그렇죠. 나왔어요. 예, 뭐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거는 그 조금 스킵을 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준비한 걸 해보는 게 어떨까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볼까요? 네, 그 30년 전에 인터넷 혁명기와 현재 AI 혁명기의 1대1로 대강 비교를 해보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대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90년대 말에서 이제 인터넷 혁명기 이때는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할 때 뭐 시스코 뭐 그 밑에 이제 뭐 썬마이크로 시스템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현재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 그 반도체에 이제 해당하는 기업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시스코는 어디다가 했을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판매를 했을까? 이 많은 그 라우터나 네트워크 장비들을 누가 사갔을까? 보면은 AT&T, 월드컴, 뭐 예전에 뭐 그런 이제 통신사들이 네. 그러니까 텔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그 이제 테크나 이런 거를 이제 섹터를 할 때 TMT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텔코 기업들이 메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빅테크,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임대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업체들을 빅테크가 지금 담당하고 있죠.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모델. 이 경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넷스케이프 그리고 기타 등등의 정말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그 AI 혁명기에는 뭐 오픈 AI, 엔트로픽 그리고 구글 이 3대장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수많은 뭐 LLM을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은 뭐 이들을 활용해서 어떤 AI 뭐 사업을 해보겠다, 뭐 킬러 앱을 만들겠다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그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 승자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나 닷컴 기업이요 막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중의 유동성들을 빨아들였고 아무런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비용도 발생했는데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정말 당시에는 정말 뭐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그냥 흥청망청 쓰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뭐 어차피 뭐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이나 뭐 구글 정도가 뭐 승자가 될 텐데,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약간 좀 엣지가 있는 어떤 이제 그 제2의 도전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대요. 그 벤처 기업인데 뭐 슈퍼볼 광고, 그러니까 뭐 미식축구, 풋볼 할 때 그 투자 받은 돈이 예를 들어 뭐 한 500만 달러예요. 그 당시 돈으로는 500만 달러가 큰 돈이었겠죠. 네. 네. 근데 그 500만 달러 정도를 받으면은 한 300만 달러를 그냥 슈퍼볼 30초짜리 광고에 그냥 한 번에 태워버렸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그냥 흥청망청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규율이 없는 정말 유동성의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AI만 붙었다고 다 돈을 대주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엑싯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 신규 상장 요건에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조금 더 이제 좀 규율 있게 보잖아요. 뭐 일부 리그 뭐 그러니까 뭐 승강제 도입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그 이제 증시 그러니까 물 관리를 좀 하겠다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IPO나 이런 엑싯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규율 있는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90년대 당시에 이제 그 텔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 AT&T 같은 경우에 그 이런 닷컴 기업들에게 돈을 증거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이제 망 이용료인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이렇게 망을 이용한 만큼, 그러니까 망 사용료 정도로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닷컴 서비스로 뭐 매출이 뭐 나오지만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뭐 망 사용료를 막 써요. 그러다가 이 기업들이 이제 붕괴돼요. 그러면은 그 망 사용료 수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빅테크가 그러니까 과거 텔코 인프라 기업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풀스택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이제 그 하드웨어를 사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리고 심지어 뭐 구글이나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풀스택으로 이제 좀 그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밸류 체인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예, 그 과거와 달리 뭐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 장표긴 한데 제일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게 과거에 이제 통신사의 망 이용료하고 빅테크의 AI 토큰을 또 비교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 그 프리 캐시 플로우가 그 영구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있냐 없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둘 다 엄청난 그 이제 캐펙스를 이제 그 쏟아 부으면서,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이제 텔코들이 이렇게 그 캐펙스를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그 이제 잠식이 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면은 그 결국에 지금 그 FCF가 좀 단기적으로 훼손되는 건 맞는데 결국에 뭐 27년이나 28년 정도에 다시 J 커브를 그리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견조한 빅테크의 주가 흐름인 겁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시죠. 망 이용료하고 비교한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 결국에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기초 원자재인 것이죠. 서비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AI 토큰이 없다 하면은 그 이제 그 AI 그 LLM 그리고 프론티어 모델 개발사들은 이 토큰을 가지고 이제 뭐 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YOY로 한 80% 성장했는데 이걸 사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엔스로픽이나 뭐 그런 쪽이겠죠. 오픈AI 쪽. 그리고 또 이런 쪽에서 그 계속해서 이제 B2B 구독료나 에이전트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그 지금 실현되지 않은 좀 기대 가능한 그런 이제 AI 매출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론 머스크도 그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거는 이 AI 데이터 센터 사업은 안 하면 안 되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고 있듯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데이터 뭐 통행료 수수료 따먹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좀 잠재력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금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게 좀 미국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스탠스 과거와 이거를 조금 보시면은 어떻게 다르죠? 1990년대에 이때 당시를 보면은 그 소련이 붕괴가 되었죠. 그리고 1990년대 미국은 정말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나를 견제할 어떤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다 하면은 그것은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AT&T라든지 뭐 엑슨모빌 그때 잘 나갔으니까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그런 거대한 기업 집단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소련 붕괴됐지, 뭐 중국은 정말 뭐 완전 개발 도상국도 아니었지. 그런데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이거는 그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그 자본주의가 승리했고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 굉장히 낙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민간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경쟁을 밀어붙일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좀 파산을 하더라도 이거를 용인할 만한 오히려 약간 이거를 조금 장려할 만한 그런 스탠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반독점법이라는 안티트러스트라는 네, 그런 개념이 1990년대에는 그 굉장히 조금 이제 활성화가 됐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빌 게이츠 청문회 불러서 이제 그 깨부수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민간 기업들을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사실 이 플랫폼이 정말 독점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용인해줘요. 그 잠깐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리나 칸이라고 하는 그 FTC, 그 연방거래위원회, 뭐 토대로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좀 공격을 잠깐 했었는데 다 쏙 들어가 버렸죠. 이 이유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이제 추격하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일강 독주 체제를 뭐 전 세계 누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었고, 저때 이제 글로벌 경제를 보더라도 약간 미국 중심의 자유, 시장 경제, 시장에 맡겨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관세가 들어오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태동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체가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은 90년대에는 그 미국의 이제 그 정부라든지 뭐 금융 당국들 뭐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후기 사이클에서 사이클을 그냥 종료를 시켜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럴 만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저희 그 연준 그 1999년 그 2000년 그 사이에 그 앨런 그리스펀이 이끄는 그 연준은 한 해 사이에 그 6차례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너무 과열인데 금리를 올려서 사이클을 종료시켜버리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미국 정부는 그 정도의 국력도 아니고 중국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지금 금리 수준이나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좀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뭐 회사채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위험하다 그러는데 이거를 그 시장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맡겨버리면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그 기준금리라고 불리는 좀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불리거든요. 그게 3%예요. 그리고 심지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그런 이제 그 초우량 기업들은 그 LPR 언더로 자금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 메타나 이런 데가 6에서 7% 정도로 회사채를 찍잖아요. 근데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2% 초반대에 그냥 뭐 자금 빌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요건도 지금 중국의 디플레를 빌미로 중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 요건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지금 AI는 정말 국방, 사이버 안보, 뭐 경제의 근간, 향후에 그렇게 모든 걸 결정지어버리는 그런 산업인데 미국이 어떻게 사이클을 종료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데 중국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은 뭐 지금 뭐 잠깐 좀 냉각을 시킨 다음에 다시 가지 이렇게 할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술의 발전에 선두주자로 나설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양한 그 주변의 산업,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또 전력도 있고 또 MLCC를 비롯한 기판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상반기까지만 쫙 이렇게 같이 왔다면. 이제는 과거와 이거를 비교하는 거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불안해하시는 그 마음은 시장이 변동이 또 꽤 심하네요. 그렇습니다. 1.3%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상승을 지켜내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나 오늘 낙폭 어제 10% 빠졌으면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덜 하락해야 되는데 이게 4%까지 지금 낙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뭐 삼성, 닉스 둘 다 주주환원적 언제 하냐 얘기가 굉장히 목소리가 크게 나왔고
그리고 어제는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제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준비 이야기까지 시장이 전해지면서 네. 이거에 대한 또 많은 좀 부담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보이고 있고 전체 시장 자체도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도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외국인의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늘은 개인이 좀 팝니다. 예, 개인의 매도가 지금 2천억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는 현재 150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보이면서 근데 수량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죠. 많지는 네. 않은데 워낙에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시장 관망이나 또 두려워서 지금 선뜻 뭔가 매매를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신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또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또 지수낙폭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네요. 또 줄고요. 또 역시 늘고 역시. 줄고. 예. 계속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네네. 잡지 못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도은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있는 분들도 지금 선뜻 나오기가 좀 힘들고 그쵸. 투자를 생각을 하셨던 분들 이미 물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구글에서 35조 원 가량의 회사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결국에 이 돈을 융통을 하는 것 자체도 또 반도체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쉽게 이 사이클이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지금 주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단기는 수급 그리고 뭐 그런 좀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되는데 그건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반도체 수요가 그 늘어나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좀 거품이 낀 뭐 예를 들어 그 이번에도 그 하이닉스 상한가를 그 아까 장초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때 그 상한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그리고 또 그 상한가 이전에 그 과도한 낙폭이 있었던 이유도 결국에 기름긴 그 레버리지 좀 뭐 마진콜 물량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껴 있었기 때문에 교란이 좀 되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굉장히 좀 수급이 그 국내 증시 거래량이 많지도 않은데 거기로 이제 좀 많이 쏠렸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좀 거품을 끼는 단계 그리고 약간 기름기를 좀 빼는 단계에서 좀 변동성이 좀 약간 잔 지진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뭐 이제 그 하이닉스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좀 여전히 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지만 그래도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좀 희망적인 뭐 이런 좀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좀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실적이 굉장히 뭐 좋게 나왔던 뭐 좀 이제 수출이 잘 되는 소비재주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네, 그렇죠. 뭐 바이오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좀 고루고루 이제는 좀 막혔던 그 혈이 좀 뚫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둘씩.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일시적인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좀 잔여 여파는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달 정도. 네. 예, 그거가 지나가면 조금 더 건강한 독소를 좀 빼내고 나서 좀 건강한 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흐름까지 우리가 이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예. 언제 될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대리님 네, 뭐 단초가 될 만한 어떤 이벤트라든지 뭐가 좀 예상되는 게 혹시 있으세요? 뭐 아니요 없어요. 네, 그냥 주주 환원 정도인데 주주하나?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사실은 좀 시간이 뭐 지나길 기다려야지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읽었는데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고요. 네. 시간이 지나야지 어느 순간 약간 한 달 전에 이런 상황이었어 느낄 만큼 네, 좀 지나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 어떤 말씀이신지는 뭐 알아듣겠는데요. 마음으로. 그래도 이 개인 투자자로서 시장의 힌트를 좀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계속 여쭤보는 건데 네. 계속해서 자료 혹시 더 준비된 게 있으면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는 아니요 아까 말씀 다 드렸고요. 네. 이것만 보실까요? 네. 아까 예, 그 설명 드린 내용의 그 추가적인 그냥 뭐 설명 자료인데, 그러니까 연준이 그 금리 올렸다. 당시에는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 연말에도 일단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고. 그럼 네. 대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연준에서는 올해 네. 적어도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뭐 그러니까 없는 걸 의도를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비둘기로 분류되었던 뭐 리사쿡 뭐 연준 이사가 매파로 그 이제 또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이게 다 워시가 정확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약간 그 연준이 이제 그러니까 좀 공조를 그러니까 베센트와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의도대로 된다면 네. 금리 인상은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 금리도 베센트가 좀 테크니션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안 튀도록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준금리도 별로 올릴 가능성은 그러니까 의도대로 된다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과거에 네.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뭐 철도혁명 뭐 이런 네.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주변 이유들도 있긴 했지만 네. 그때 이제 금리가 네. 그 하락의 트리거 역할을 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들 금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부, 산업, 뭐 각 네.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과연 금리를 올릴까? 근데 만약이라도 이제 올리더라도 정말 적절한 명분이 아니면 이거 올리기가 쉽지 않을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미국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 하죠. 예, 그 중국의 뭐 키미스라든가 네. 뭐 딥시크라든가 이런 뭐 AI 그런 이제 뭐 LLM 모델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도권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토큰이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뭐 네. 저가형 모델도 굉장히 중국형 좀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죠? 그 근처에 이제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뭐 투자 뭐 퀀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이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버리고 이렇게 좀 건전하게 조정하는 것도 결국에 본인 국가가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선택이지 지금처럼 급하게 지금 따라 붙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거는 좀 불가하죠. 저희가 이제 금리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밤에 이제 고용 보고서 확인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고용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효과 때문에 반짝 증가를 했지만 이게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상황이 나오기를 늘 기대를 하는데 이번 뭐 발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있을까요, 대리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 연준이 굉장히 좀 고용과 물가라는 이게 두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렇죠. 점차적으로 고용이 그러니까 여전히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고용이 좀 중요한가? 뭐 지금 상황에선 그렇진 않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고용이라는 게 지금 그 광적으로 집착하던 게 이제 그 2020년도 이제 그 초인데, 네. 예, 그 지금은 그러니까 좀 방정식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고용과 물가라는 그 방정식이 왜냐면은 AI로 인해서 그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노동 이게 실업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고용과 물가가 그 정확하게 이제 떨어지는 곡선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나 이런 게 그게 이제 현재 연준의 입장에서 그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아닐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워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좀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고용과 물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물가는 여전히 중요한데 네. 대신에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의 뭐 그리고 뭐 오라클이라든지 코어위브라든지 뭐 그런 AI 투자 인프라의 회사들의 이제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실질적인 회사채 그 조달 코스트가 얼마나 그 높게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용이 뭐 실질적으로 뭐 주가에 줄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에서는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네. 절반 한 370여 개 종목은 상승, 그래도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는 종목 수가 완전히 적진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000개 이상의 종목 3분의 2 이상이 하락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가 상승을 하는데, 대리님 요즘에 사실 최근 어제까지 코스닥 지수는 5거래 연속 올랐고요. 그렇죠. 오늘은 한 1%, 2% 현재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좀 수급이 워낙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로 쏠렸던 것이 조금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온 그 효과가 네.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이게 또 일주일만으로 끝나는 건지 오늘은 좀 꽤 빠지네요. 코스닥 쪽 투자를 하반기에는 대리님은 어떻게 좀 보실지 궁금한데요. 네, 안 그래도 네. 그 제가 한 3월부터는 좀 제가 탐방 다녀온 기업들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좀 맞춰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들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코스피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뭐 코스닥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좋은 기업들을 좀 소개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확실히 이제 하반기에는 코스닥 쪽에서 또 개별 종목단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해석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교란 요인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되었으니까. 네, 아까 뭐 ETF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 대규모 이제 마진 그 거래를 통해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이런 쪽에 쏠렸던 그런 자금들이 좀 약간 거품이 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루고루 좀 퍼지고 있는 초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좀 코스닥 기업 중에서 선별해서 좀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근 상승을 보고서 뭐 종목 장세가 더 좀 심화될 수 있다. 상반기에는 삼성닉스 그 외에 뭐 기판, 뭐 전력 쪽에 있어서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만 나타났다면 이제는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종목이 뭔가 산업에 대한 트렌드도 있어야 되잖아요. 최근에 그래도 탐방 계속 꾸준히 다니고 계신 거죠? 네, 그럼요. 어느 쪽 산업에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가시나요? 뭐 헬스케어도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뭐 소부장도 뭐 이제 뭐 오산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도 좀 갔다 오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도 다녀왔는데 뭐 여러 가지 다녀왔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뭐 아무튼 그런 쪽으로 고루고루 뭐 업종 안 가리고 소비재를 좀 갔어요. 소비재 뭐 이제 코스메틱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용기기 이런 사실 미용기기 코스메틱이 안전한 선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좀 현금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을 선호하는데 확실히 현금 흐름과 마진 그리고 ROE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뭐 미용기기나 코스메틱 쪽이. 물론 이제 코스메틱이나 미용기기는 그 너무나도 트렌디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좀 계속 봐야 되고 그 올해 내년 내후년 추정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내후년에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트렌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트렌디함을 이제 꺾고 좀 장기적으로 괜찮은 성과를 보여왔던 뭐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좀 한번 그래도 좀 뭐 소액이나마 약간 베팅을 해볼까? 뭐 이렇게 좀 던져보고 계속해서 잘하면 좀 늘리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코스닥으로 조금 온기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 누군가는 레버리지의 변동성이 조금 지금 약해지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변동성도 폭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그러면 남은 시간 그 하반기 쪽에 어떤 섹터별로 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반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뭐 밴드라든지 아니면은 방향이라든지. 밴드는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대략적으로 하우스뷰가 있으니까요. 일단 대략적으로는 뭐 완만하게 그냥 좀 하반기로 갈수록 저변동성 유지하면서 그 실적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좀 약간 막힌 혈이 있잖아요. 지금 주주환원, 그러니까 지금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내후년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주주에게 돌려주실 수 있는가? 그 이제 막힌 그 부분이 뚫리게 되면은 더 상방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메틱이라든지 뭐 이제 뭐 소비재 아니면 뭐 식품 중에서도 수출이 잘 나오는 식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숫자 잘 나오는 것들 먼저 가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수준이 계속해서 그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제약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뭐 금리 낮은 뭐 유동성 환경에서 뭐 이렇게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도 좀 선별해서 잘 봐야 되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오는. 그리고 또 뭐 헬스케어 중에서도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거 말고도 예를 들어 좀 굉장히 좀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진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진단이나 이런 거는 좀 캐시플로우가 좀 잘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바이오 헬스케어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약간 좀 미용기기도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그 넘어가는 뭐 그런 기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거 보시면은 제가 이게 그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거기 이제 법인의 담당자랑 조율이 안 돼가지고 네네네네. 좀 조만간 준비해서 네. 하고 예. 또 나오세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하고 뭐 디스클레이머 읽고 이 부분은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도 하면 안 되나요? 이것까지 좀 다 조율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탐방을 갔다 오시고 네. 나서 네. 기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그 산업의 분위기가 산업. 궁금해요. 말씀드린 맞아요. 화장품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워낙 좋은 거 알잖아요. 네. 창출 능력 좋은 거 알고 한데 네. 지금도 좋은데 뭐 하반기 더 좋게 보고 있는지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네. 말씀하셨던 뭐 바이오 헬스케어 플러스 네. 이용 의료기기 쪽도 어떻게 네. 보면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그쪽도 산업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는지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네. 이상의 다른 산업 얘기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얘기를 사실 그동안 너무 안 했었어서 맞아요. 네. 그런 쪽 기업에 다녀오셨으면 그냥 업황 얘기해 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저는 미용기기 뭐 코스메틱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좀 네. 좋은 포인트가 상당히 좀 트렌디하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깐깐하고 좀 현금 흐름 좀 보고 좀 잘 안 믿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이제 좀 잘 법인 미팅 때는 네. 좀 잘 얘기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보는 스타일인데 네. 관련해서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뭐 개인 고객 투자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 진짜 트렌디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용이나 화장품 그렇죠. 분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마케팅도 그렇고 뭐 이제 환율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뭐 지금은 이제 원화 강세가 살짝 보이고 있긴 하겠지만 네. 환율에 이제 영향도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내후년에도 굉장히 좀 마진 잘 나오고 성장률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요? 예, 아직 제가 2차 전지에 제 돈이라면 2차 전지에 아직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만 점점 그 시기가 좀 도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게 뭐냐면 네. 혹시 그러니까 저는 좀 지금 좀 자동차를 좀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제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뭐 제 개인적으로도 좀 알아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전기차 EV를 샀을 때 굉장히 좀 내연기관을 고려하는 것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뭐가 올랐다?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선호도?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얼마 전에 테슬라 5월, 6월 정도에 왔을 때 전체 차종 중에서 테슬라 모델 Y가 국내 판매량 1위를 달성했잖아요. 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테슬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차 하나둘씩 아예 그냥 기존의 정말 2020년대 초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그냥 기존 내연기관 뼈대에다가 그냥 뭐 배터리만 얹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아예 그냥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서 하나둘씩 전기차 플랫폼과 내연기관 플랫폼 따로 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죠. 레벨 2 플러스라고 불리는 어떤 약간 운전 보조 시스템이 굉장히 좀 보급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를 좀 구매하려는 수요들이 이제 좀 28년도 정도부터는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했던 전기차 예. 캐즘에서의 2차 전지의 어떤 눌려 있는 것들이 같이 예. 올라오면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또 기대심으로 많이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으니까. 네. 근데 점점 아까 말씀하셨지만 투자 매력도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전기차도 살아나고 ESS도 더 잘할 것이다. 혹시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ESS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건 알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사실 다 긴가민가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하나둘씩 테슬라를 제외하고 퀄리티들이 상당히 좀 따라오고 있어요. 좀 현대차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좀 다시 운전 보조나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네. 이게 나오는 시점이 28년도 정도로 기대가 되거든요. 예, 뭐 그때 전후로 해서 이제 현대차의 시점에 따라 가지고 기대감, 전기차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BMW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좀
그 미국 북미나 이런 전기차를 보면은 그 각각 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나 뭐 이런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아예 그냥 심어버려서 굉장히 좀 높은 퀄리티의 지금 전기차를 좀 곧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방에서의 그 EV 매출이 좀 이제 본격화가 된다. 그런 거를 조금 한 27년도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에도 기회가 네. 그리고 뭐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 쪽에도 기회가 네. 사실 대표적인 뭐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네. 코스닥 좋다라고 하면은 말씀해 주셨던 그 섹터가 좀 움직여야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최근에는 이제 로봇도 살짝 또 고개를 들락말락 그렇죠. 움직이고 있고 네. 뭐 우주 네네. 그런 쪽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되게 테마는 사실 되게 많아요. 예, 뭐 방산항공 뭐 이쪽도 좋고 뭐 우주, 그러니까 방산항공 하다 보면은 우주까지 가는 거고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데 그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종목을 잘 예. 골라야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연초 뭐 3, 4월에도 얘기 드렸던 게 어떤 얘기였냐면은 그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뭐 기대 수익률이나 뭐 투자 매력도나 리스크 네. 대비 수익률 등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는 1% 정도 수준이라고 봤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그게 여전히 유효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이제 그 들고 있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1%라고 하면은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한 2, 30개 정도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그거죠. 2, 30개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길 만한 2, 30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좀 그 불키고 찾아다니는 중인 거죠. 네. 근데 참 반도체 투톱이 올라주면 또 우리 시장이 함께 또 손잡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네. 봤기 때문에 그걸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섹터별로 봤을 때 안 좋은 것보다 저는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종목들이 네. 많아요. 지금 실적 보면은 여러분 뭐 조선, 뭐 방산, 수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네.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증권주에 대한 얘기가 지금 증권주요. 오늘도 증권주 쪽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인 증권은 개별적인 어떤 호재가 하나 있어서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또 장안 좋은 날은 증권주가 또 힘이 쫙 빠지기 때문에 증권주는 증권사들 돈 많이 벌었다고 그쵸.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주가는 또 같이 못 가나 보네요. 그 뭐 증권사 직원으로서 뭐 느껴지는 업황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그 증권사가 과거 그냥 뭐 리테일 대상으로 이제 뭐 증권 거래 수수료나 이런 거를 이제 징구하던 사업 모델에서 한층 더 진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자기자본 투자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그 진정한 약간 글로벌 의미로서의 뭐 투자은행으로 좀 거듭나는 시점이 아마 뭐 지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증시 거래 대금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증권사들이 체급을 많이 불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선별해서 뭐 좋은 증권 주식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좀 증권주를 선호를 하신다면은 네. 그 어느 정도 좀 배당을 기대하고 좀 중장기로 가져가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할 때는 네. 뭐 다른 게 낫죠. 뭐 반도체 소부장으로 트레이딩 매매하는 게 낫지. 뭐 단기적으로 볼 때 뭐 증권주를 하는 게 별로 뭐 도움이 될까? 뭐 좀 중장기적으로 배당도 받아가면서 네. 뭐 그런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다리님 오늘 시장은 왜 빠지는 것 같으세요? 네. 더 빠지네. 네. 그렇죠. 네. 네, 더 빠지고 코스닥도 지금 3%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네. 여전히 지금 개인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또 그 사이에 몇백억 원대 순매도였던 외국인이 2,800억 정도로 매도 규모가 커졌고 기관이 오랜만에 지금 연기금은 매도 우위, 금융투자 쪽으로 매수가 조금 잡히고 있고 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 종반 매도 계속 나오는 가운데 개인만 삽니다. 근데 뭐 금요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신뢰가 없는 것도 알겠고 네. 한데 왜 더 빠질까 하면 이게 다 SK하이닉스 때문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노드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주주환원 뭐 시장에서 뭐 기대감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왜 빠지냐는 질문을 요즘 한 달 내내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답변 드리는 거는 네. 다 제각기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 사후에 갖다 붙인 거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정석적인 대답은 뭐 주주환원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는 있는데 뭐 반도체의 그 이제 엄청난 현금 흐름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그 불확실한 그 모호한다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뭐 실망 매물이 출회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정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말이 진짜 네. 솔직한 정답인 것 네.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왜 빠지는지 궁금하셔가지고 도대체 그걸 말해달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 네. 이렇게 되는지. 아니 뭐 레버리지 좀 거래량 줄여들면 네. 괜찮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뭐 3천만 원 줄였더니 10분의 1토막 났다면서요. 근데도 또 빠지고. SK하이닉스, ADR 하면 뭐 같이 이렇게 밸류 똑같이 마이크론하고 받아서 네. 올라간다면서 못 올라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네. 심리 자체가 네. 신뢰도도 떨어지고 심리 자체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붙잡고 가야 하나 붙잡을 동아줄 든든한 거 하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정책도 그렇고 뭐 수급도 그렇고 없어요. 뭐 투자자로서 네. 이거 저는 단기적으로는 제가 좀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트레이딩 스타일도 아니고 그 답변 좀 발표할 때 네. 트레이딩 쪽으로는 이야기를 잘 못 드리고요. 네네. 네. 장기적으로 뭐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결국에 회사의 현금 흐름과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 이제 주주로 들어오는 거 이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진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변동성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투자는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있을 때는 추세 추종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추세가 안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변동성은 사실 위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보통 금융 뭐 이제 뭐 모델 뭐 CAPM 뭐 그런 가격 결정 모델이나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네. 변동성을 그냥 위험으로 잡아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 투자로서는 좀 적합하진 않지만 네. 변동성이 위험이 되는 변동성 자체가 위험이 되는 그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마진콜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진콜이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때 마진콜을 맞아버리게 되니까 청산을 당하게 되니까 그게 변동성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기가 정해진 자금을 예를 들어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뭐 전세금을 빼다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잠깐 넣었는데 이렇게 막 빠진다든지 네. 그런 투자만 안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12,000분 넘게 우리 3프로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나만 못 따라갈까봐 불안해서 보실 거고 오늘처럼 이제 빠지는 날에는 왜 이렇게 빠지지 하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보실 거고 저희는 또 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고 함께 고민하는 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네. 8월 시장을 좀 어떤 자세로 취해 볼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예. 일단 뭐 7월 때는 뭔가 약간 그 밀고 내려왔던 게 저는 한 7월 중순까지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둘씩 그 JP 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 계속해서 약간 힌트를 주는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딜레버리지 뭐 잔여 물량이 한 50% 정리된 것 같다. 뭐 80% 정리된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리오폴드 그 아시엠브레너 그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그 이제 그 마진콜 위기가 그러니까 마진콜 뭐 그러니까 그 우려가 있었던 그 불거진 파이낸셜 타임스 언론 보도 하루 전날에는 딜레버리지가 거의 한 8-90% 진행된 것 같다는 JP 모건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외신 뉴스라든지 외사 리포트를 보는 것도 약간 징후를 좀 찾아볼 수 있는 7월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이번 달에도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를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네. 뭐 8월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여 여파가 있을 텐데 딜레버리징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잔여 여파로 인해서 뭐 좀 남아 있는 게 있다면은 그냥 좀 8월은 뭐 추세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변동성을 그냥 좀 인내하면서 네. 갖고 가는 투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트레이딩 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트레이딩 바이. 예. 근데 이게 트레이딩 바이가 그 사고 팔고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 일단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저점에서 사고 뭐 그러니까 좀 박스권 매매를 잘 하라는 뜻인데 기술적으로 네. 아 근데 그러니까 표현은 그런데 이게 그래 그러면은 트레이딩 하면서 뭐 쌀 때 사고 뭐 높을 때 팔고 이렇게 하다가는 깨지기 쉬운 장이에요. 그러면 사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알고 보니 트레이딩 그러니까, 바이는 지켜보라 관망. 그러니까 저는 그 트레이딩 바이라는 뭐 어떤 뭐 리포트가 나오거나 약간 그런 게 나오면은 그냥 바짝 엎드리고 그냥 관망하는 게 낫겠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셀 의견을 내지 않는 풍토가 또 있잖아요. 셀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셀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트레이딩 바이는. 그런데 트레이딩 바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라. 트레이딩 바이는 모르겠다구나. 그러니까 뭐 추세가 안 잡혔다 얘기예요. 그냥.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뭐 매매, 뭐 접신이 한 뭐 그런 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난 트레이딩으로 뭐 위아래 다 발라 먹어야지, 뭐 롱숏으로 하기 너무나도 좋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든 트레이딩 바이 그래 나도 트레이딩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매도해야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신감을 보였던 분들이 많이 좀 다쳤던 시장이 요 근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시장 이야기를 사실 저희가 하면서도 되게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노대리님도 답답하고 하신데 워낙 노대리님의 그런 이제 자산 운용에 대한 원래의 그 스타일 자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쭉 이렇게 롱텀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장 당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산업을 정말 신뢰하고 오늘도 봐요. SK하이닉스의 하락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또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루빈 울트라의 메모리 축소한다. 근데 이게 일부러 축소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공급받지 못해서 이거를 이제 축소했을 때도 효율이 나도록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또 악재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 답답한 마음 안에서 또 어렵게 모셨는데 또 어려운 말씀, 어려운 자리에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탐방 탐방 노트 좀 하나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영래 대리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1.2% 장중 저점보다는 낙폭 조금은 줄였고요. 코스닥 지수도 2.5%까지 낙폭은 조금 줄였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힘들고요. 그 얘기를 7월 내내 했고 8월부터 이렇게 또 계속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어느 순간 빈대떡 뒤집듯 다 익었으니까 다음 면 쫙 요게 아닐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뜸들이는 것처럼 좀 이렇게 진드컨이 요새 날씨 또 되게 덥잖아요. 진드컨이 이제 뜸들이듯이 한번 시장을 기다려보죠. 뭐 우리가 떠나면 뭐 어디로 가요? 뭐 우주 저 멀리 갈 거 아니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드컨이 우리 함께 손 꼭 잡고 덥지만 손 꼭 잡고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않아요, 여러분. 울지 않고요. 이제 더 이상 울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